KKMD 661화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 번역. 왕을 경배하라. 자주포 입찰에서 K9 썬더를 최종 선택한 루마니아. 독일 펜저 하우비츠 2000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2024년 1월 23일) 디펜스 뉴스의 보도를 인용한 659화를 통해 루마니아가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 및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개시했고, 하나 AS-21 레드백과 K9 썬더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린 지 불과 사흘 뒤인 1월 26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를 인용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 썬더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야기라서 다른 외신들을 통해 교차 검증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만, 디펜스24나 디펜스 루마니아 모두 평소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매체라는 점에서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주포 펜저 하우비츠 2000과 터키의 T-155 프르트나2,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썬더가 경쟁 중이었는데요. 폴란드가 만든 자주포 크라프는 루마니아 정부가 공고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시작도 못해본 채 자동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디펜스24가 게재한 해당 기사에 폴란드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면 폴란드 군비그룹 PGG를 성토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크라프가 제안서도 제출해보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으니 폴란드 네티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자국 자주포 크라프를 응원하는 댓글도 보이고요. 한 폴란드 네티즌이 K9 썬더를 두고 세계 최강의 자주포 인정이라고 언급하자, 그 밑에 또 다른 폴란드 네티즌이 크라프는 우주 최강이라고 댓글을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싱겁게 루마니아 신형 155mm 자주포 수주전 승리자가 K9 썬더로 발표되면서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독일의 자주포 PGH-2000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침 659화 영상 게시판에 댓글로 독일 PGH-2000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PGH-2000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관시켜 구글링을 해봤더니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지난 2023년 11월 15일에 게재한 기사 Why Ukraine did not finalize the agreement for 1000 PGH-2000 Howitzers 3 potential reasons. 우크라이나는 왜 PGH-2000 1000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자주포 수주전에서 K9 썬더의 승리를 알리는 디펜스24의 기사를 번역해본 이후 PGH-2000의 문제점을 지적한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24의 기사는 노란색 글자로, 제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신형 155mm 자주포 조달을 위해 루마니아가 실시한 입찰에서 대한민국의 K9 썬더가 승리했다고 디펜스 루마니아가 보도했다. 신형 궤도형 자주포를 조달하기 위해 루마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입찰 과정이 진행되면서 터키의 T-155 프르트나2,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대한민국의 K9 썬더, 이렇게 3가지 디자인이 최종 단계까지 진출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루마니아 측에게 전달된 폴란드 군비그룹 PGG의 자주포 크라프와 관련된 포괄적인 제안은 그 직후 거부되고 말았다. 디펜스 루마니아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입찰의 최종 승자는 최신 버전의 K9을 제안한 대한민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나 K9이 선정되었다는 정보 이면에 어떤 배경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이번 K9 자주포는 어쩌면 현재 생산되는 K9A1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파생형 K9A2 버전일 수도 있다. 루마니아 정부가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준다면 이는 K9 썬더가 유럽에서 거둔 또 다른 성공을 의미하게 된다. 이 한국산 자주포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500대 이상 주문되었다. 이번 K9 자주포 구매는 최종적으로 루마니아 현지 방산업체들에 대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협력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세계 중대를 편성할 수 있는 숫자인 총 54문의 K9 자주포 및 예비 포신 27개와
고폭탄, 연막탄, 훈련탄이 포함된 포탄 1만 8천여 발을 함께 인수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총 인수 금액은 약 8억 5천만 유로, 현재 환율로 1조 2,300억에 이른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에 더해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포병 정찰차 같은 특수 차량들도 구매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중대 각각에는 기상 정찰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술 보안 차량 세대와 역시 동일한 수의 음량 탐지 시스템이 제공된다. 납품 기간은 행정협정 체결일로부터 30에서 60개월 이내로 알려지고 있다. 루마니아 신형 155mm 자주포 수주전은 경쟁 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이 30%, 기술적 특성치가 70%의 비율로 고려되어 최종 승리 제한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는 최종적으로 54문 이상의 K9 자주포를 조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90문 조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K9 썬더는 구 삼성 테크인, 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설계한 한국형 자주포이다. 승무원은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주무장은 회전식 포탑에 장착된 52구경장 155mm 곡사포이다. 포탄 후방에 탑재된 연소재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포탄에 가해지는 항력을 감소시키는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사용하는 경우 사거리는 40km 정도 되지만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에 강력한 고체 연료 추진제를 조합한 K315 탄의 경우 50km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실현할 수 있다. K9 썬더는 48발 분량의 포탄과 장약을 차내에 적재할 수 있다. K9 썬더는 한국 국내에서 면허 생산되고 있는 1000마력 출력의 MTU MT881 KA500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전투 중량 47톤, 최대 속도 시속 67km, 항속거리 480km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4년 1월 2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터키 자주포 T-155 프르트나는 K9 썬더의 기술을 이전받아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루마니아는 자주포 선정 기준으로 가격을 30%, 기술적 특성치를 70% 고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T-155 프르트나가 루마니아 입찰에서 K9 썬더에게 보기 좋게 패배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대한 기술 이전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중에 LG그룹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터키로도 출장을 갔습니다. 터키 엔지니어들이 이전해주는 기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졌더라고요. 이전 받은 기술을 너무 빠른 속도로 소화해내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 지인의 결론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지난 2023년 11월 15일에 게재한 독일 PGH 2000에 관한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 2000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높은 비용, 너무 느린 배송 시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독일 PGH 2000이 다른 나라 자주포들, 예를 들어 미국 M109나 프랑스 세자르, 터키 T-155보다 너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가동률이 50%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독일 연방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가동률이 30%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수출 가격이 아닌 독일 연방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의 대당 국내 가격이 1840만 유로, 한화 270억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가격은 국내 조달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비해 폴란드에 인수된 K9 썬더의 대당 수출 가격은 1132만 달러, 한화 150억에 불과하다고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같은 대당 수출 가격으로 따지면 K9이 PGH-2000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독일이 10대의 PGH-2000을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데
2,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100대의 PGH-2000을 조달해야 한다면 20년에서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K9 썬더의 숫자가 무려 240문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들로 당분간 국제 자주포 시장에서 K9 썬더의 독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서는 프랑스 세자르가 나쁘지 않은 성능의 700만 달러, 한화 90억 정도의 가격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야지에서의 기동성이나 방호력 측면에서 궤도형 자주포 K9과 비교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K9은 K315탄을 통해 사거리 50km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사거리 100km의 활공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KKMD 624와 인도 반응 아덱스 2023에 등장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과 K9 썬더, 중국을 상대하는 인도군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다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